2%로 발송을 할 건데 BH 오늘 그 보도자료 그러니까 보고서 그리고 보도자료 그 표작업 다 해주시고 BH PPT 자체를 표작업을 좀 해주세요. BH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PCB 업체입니다. 뭐 어찌됐든 PCB 업체로서 분리를 해요. 거기에 이제 성장 동력이 IT이기 때문에 이제 이래저래 이런저런 쪽에 성장성이 부각되어져 있고 또 최근 4월 2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9%, 10%에 가까운 9% 수준의 매수가 들어와 있고 오늘 것까지 하면은 아마도 10%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입질부터 한 다음에 시가총액이 뭐 오늘 내일 슈팅이 나와서 1조를 넘기면 다음 달 공약주 기준 포트폴리오 6월 포트폴리오의 5%를 오히려 넣을 수도 있어요. 원체 이제 그 계좌 수익이 솔직히 빵빵하죠. 우리가 계좌 수익이 빵빵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빵빵한 수익 범위를 공격적으로 예전에 이수페타시스 1조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이제 편입을 해서 한 달 동안에 150% 수익을 가지고 온 것처럼 좀 시가총액 가벼운 쪽의 가벼움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목표 주가 28,000원 정도 수준이면 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도 슈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BH 그 오늘 나와 있는 뭐 투자 포인트 뭐 이런 내용들도 한 번씩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27,500원으로 상향을 해놨네요. 증권사는 그렇게 하고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 다 좀 쪼개서 올려주세요. 쪼개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PCB 업체로서 최근에 이슈 범위 LG노텍 이제 오늘 강세를 띄는 것처럼 애플 쪽에 지금 공격적인 애플 쪽에 이제 또 투자 우리도 AI에 절대 뒤지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내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래서 애플의 그 신성장 동력 기준 수혜 실적 개선 뭐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PCB 업체 고마진 제품의 출하 부분들이 이제 확장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출렁거림이 있고 개장초부터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해 드릴 수 없으니 개별 매매 보세요라고 했는데 수급이 프로그램 조금 매도가 있습니다만 기간 쪽이 기존에 원체 매수가 있던 종목이에요. 오늘 뭐 LG전자, LG이노텍의 흐름도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져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등록하면서 그 기준을 다시금 설정을 해놓으면은 LG이노텍 위치를 제가 이제 좀 바꿔놨는데 그게 저기를 안 눌러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전력주도 다시 이제 편입할 겁니다. 오늘 그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은 오늘 이제 매수 사인을 냈다가 기존 물량 차익 실현 오늘 매수 물량은 손절 범위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그 상태에서 일단은 재편입도 전력주도 설정을 잡을 겁니다. 뭐 빠르게 뭐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번 꺾인 눌림폭은 좀 오래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BH 같은 경우 회사가 궁금하시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유통 물량이 많으니까 수급 뭐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장 해석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표적인 PCB 업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정도만 놓고 보시더라도 무난할 거예요. 외국인간 그 쌍끌이 수급이 매우 뛰어나고 그리고 장중 기준에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18만 주까지 나왔었는데 뭐 매수도 좀 있었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튀고 들어올린 거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조금 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 수급 범위
그것이 이제 눈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의 기준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장중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좀 전환돼서 유입이 되어 준다면 그러면 그 슈팅 범위는 좀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오늘까지 해서 오늘 매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라면 10% 수준의 매수 강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한 달이 채 안 되는 구간 속에서 한 달 좀 넘었네요. 한 달 넘은 구간에 10%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매수 평균 단가가 22,000원 수준으로 프리미엄이 제한적이다. 프리미엄이 제한적이다. 매우 긍정적이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 매출처는 굉장히 뭐 다변화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그래서 외국인 앤드 기관 수급 9%대 매집 300만 주. 외국 기관 쌍끌이 매집 9%, 약 9%. 대표적인 PCB 업체. 그래서 FPCB 연성 PCB죠. 휘어지는 대표적 PCB, FPCB 업체로서 매출처 이제 다변화돼 있고, 그리고 애플의 신성장 동력에 대한 수혜 부분 최근에 흐름의 기준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좀 놓고 보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5,000원, 24,900원 뭐 이 공방인데 24,900원 설정 범위로 2% 1조 미만이니까 단기 2%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합니다. 시가총액이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이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제 비중을 조금 늘려서 5%까지 확대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주 월봉 좀 한번 보고 누적 수급 범위 보고 이렇게 할 건데, 일단 뭐 누적 수급 범위부터 먼저 보시자고. 보시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4월 24일부터 2분기 딱 들어서면서부터 기준이 됐죠. 그때부터 오늘 거는 이제 그 확인하기 어렵고, 제가 일단 오늘 그 전일 것까지 자를 테니까 오늘 방송 마감 이후에 오늘 것까지 보강해서 좀 잘라주세요. 기간이 굉장히 고르게 매수를 했는데, 이 고르게 매수를 하는 기준에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종목.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미반도체도 그냥 외국인만 때려 사요. 하다못해 그 HD 현대일렉트릭도 손바뀜, 외국인만 죽어라고 사고, 기관 쪽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11% 매도. 그렇게 엇박자면 올라가더라도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시각이 고르게 외국인도 사, 투신도 사, 공격적인 성향인 사모펀드도 사, 그리고 보험도 사요. 연기금도 삽니다. 금융투자는 이제 해지성 물량의 기준이 되겠죠. 은행도 사요. 다 사. 다 산다는 건 뭐예요?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네. 대신에 그렇게 사다 보니 슈팅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310만 주면요, 3,450만 주짜리잖아요. 9% 매수야. 근데 오늘 강세를 띄는데 이 종목이 이 강세 속에서 그냥 뭐 강세 그냥 뛰는 거야, 이런 흐름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강세를 띄고 있을 때는 그만큼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크게 뭐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뭐 은행은 이제 빼고 기타 법인까지만 한번 놓고 볼게요. 기타 법인은 기관이 아닙니다. 기타 법인은 기관 투자자가 일단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아예간에 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타 법인까지도 저렇게 매수가 유입돼 있다. 단기적인 성향 부분에 있어서의 슈팅은 나올 수 있다. 오늘 20거래일의 고점을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거래일의 고점을 넘기는 흐름 속에서의 기준을 좀 놓고 보고, 22년도에는 아마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22년도에 원체 시장이 부정적이어서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일단 그 당시 기준에 22년도 당시 기준에 시장에 거래대금도 없고, 그래서 거래대금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한 번에 두 개를 못 한다니까. 이렇게
글씨 쓰면서 말을 못해. 예전에 글씨 쓰면서 다른 말도 했는데 이 머리가 이제는 녹슬은 거죠 이제. 그래서 22년도의 기준 그 뭐 차트들이 저렇게 있잖아요. 폴더가 있고 실적도 있고 1조가 넘겨졌던지 아니면 어떤 기준일까요? 거래가 전체 시장의 거래가 없어서 아무래도 그 BH 이 시가총액이 만약 1조 미만이었다면은 거래가 너무 없어서 1조 미만짜리 종목도 보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작년 1월 달에도 사실은 거래대금 제한 쪽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미만에서도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았던 것처럼 22년도 7월에 3만 원이니까 1조 넘겼네요. 3만 원이면 1조 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슈팅 나올 때 그 당시에 들여다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폴더니까 7월에 들여다보고 뭐 9월까지 26,000원에서 34,000원까지 그 흐름 수익 범위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꼭 보셔야 될 게 방금 수급을 보여드렸지만은 대주주 지분이 36.39%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아요. 유통 물량이 많다 보니 결론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맹신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월봉 놓고 보시면 수급 무지하게 들어오고 월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2020년 기준에 수급 무지하게 들어오고 정점 찍잖아요. 그리고 수급이 거의 뭐 나온 게 없어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땐 개인에게 떠넘겨진 게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저수급 이외에도 뭐 상당한 유통 물량이 있다. 그 기준이 설정이 잡히는 거예요. 상당한 유통 물량이 있다. 유통 물량이 상당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통 물량이 상당한 부분에 대한 매집의 규모 이런 부분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놓고 봐야 돼요. 사실상 첫 번째 기준은 매집 수급이 들어오고 뭐 캔들도 떠주고 거래도 수반되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임이 나올 때 긍정적인 해석을 하다가도 정점에서 이제 뭐 캔들 패턴에서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뜨고 한번 고점을 보니까 난 도저히 뭐 매도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이 형성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급이 정체 상태에서 중립 범위로 놓고 보신다 할지라도 최고점 대비해서 뭐 시장 영향이든 자체적인 흐름이든 33,900원. 그러니까 34,000원 수준에서 미끄러진 게 2만 원까지. 14,000원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40% 정도 순식간에. 물론 이제 월봉이긴 합니다만 4,000원 정도가 이렇게 순식간에도 무너져 내려올 수도 있다. 그리고 저 부분이 그 중립적인 범위보다는 뭐 실질 주가 깨졌으니까 하락 국면에 있어서의 하락 흐름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특히 깨져 내려오면서 1조 미만으로 다 훼손이 됐잖아요. 훼손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대처를 하시고 하시는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 그러니까 기존부터 BH를 1조 미만인데도 관심 종목에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놓고 계속 보고 있었던 거는 어찌됐건 단기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매수의 강도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매수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수의 강도가 강한 흐름 속에서 치고 들어올리고 있다. 중립적인 범위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거래를 터뜨리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의 기준에 우리는 IT 또 AI 기반, AI 기반의 이제 그 애플 쪽의 기준에서도 이제 AI 기반 또 PCB 기준에서도 뭐 이스페타시스가 대표적인 그 기준이 뭐예요? 거기도 MLB라고 해서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인쇄력 기판 그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죠. 다층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내용들까지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양에 대한 제품의 기준. 그래서 뭐 예전에 이제 인쇄로 기판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PCB 기준만 설정이 됐는데 그 발전 범위가 이제 FPCB, 그러니까 연성 휘어지는 그러니까 그 휘어지는 부분에 인터플렉스가 이제 최초로 개발을 한 거죠. 전 세계적으로 판매 단가도 높았고 ASP도 높고 그다음에 마진율도 뭐 상상을 초월했죠.
그래서 폴더폰 같은 경우 접었다 폈다 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휘어지는 PCB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슬라이드 폰이라고 하나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핸드폰이 형성되고 나서는 FPCB의 인기가 좀 줄어들었죠. 또 진입 장벽이 높지가 않아요. FPCB가. 어쨌든 결론적으로 위험 고지부터 이제 좀 해드리는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1조 미만의 매수세 나온 거는 한글과 컴퓨터 이후에 뭐 얼마 안 되는 기간에서 매수세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1년 만에 1조 미만짜리는 거의 1년 만에 2조 원 장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굳이 안 봐도 되잖아요. 1조 미만을 2조 원 장에 뭐 현대일렉트릭, 한미반도체 하다못해 지금 뭐 HLB도 강보합이야. HLB는 못 보겠어? 2조 원 장에? 근데 굳이 1조짜리 1조 미만짜리를 볼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원체 이제 그 수급이 있고 오늘은 거래 없을 땐 못 봅니다. 만도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어요. 만도가 그저께 슈팅 나왔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인위적으로 좀 눌리면 뭐 하겠어요. 거래가 없는데.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물량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없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기준에서 놓고 본다면 BH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BH의 기준이 어떻다? 거래가 터져 있어서 들여다보는 기준이 설정이 된다. 근데 그 거래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고점을 못 뚫으면은 그냥 요 거래량 수준이 마감 때까지 한 700만 주 정도로 봅니다. 마감 때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 시도가 한 번 더 나오고 고점이 뚫리면 1000만 주. 가장 최근에 거래가 왕창 터져주면서 스타트가 잡히고 수급이 하루에 뭐 4%인가요? 하루에 들어온 수급 가장 많이 들어온 거 쌍끌이로. 그날 그 140만 주 들어왔으니까 4% 되죠. 요날부터 사실 우리도 뭐 들여다본 건데 전날 거래량이 1,400, 1,500만 주예요. 우리는 그 1,500만 주 70%를 보는 거고 그 70%를 놓고 봤을 때 1,000만 주잖아요. 1,500만 주 대비해서 70%면 그러면 1,0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 그럼 1,000만 주가 터지려면 9시 10분에 100만 주 터져야 돼. 터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9시 반에 200만 주 터지고 있었어요. 10시에 300만 주 터지고 있었어요. 응? 지금 11시, 12시가 안 됐잖아요. 응? 그럼 40만 주, 40%, 400만 주면 되는데 벌써 이미 500만 주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주를 넘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지는 프로그램 쪽이 매도가 13만 3천 주라고 해도 저거는 뭐 위에 있는 지금 매도 전략 한번 싹 걷어가면은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될 수 있어요. 매도가 아니라.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의 거래 500만 주를 터뜨린 게 이게 개인이냐? 아니야. 만약에 개인이어도 부티크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50억씩 모아서 5명 하고 있어요. 250억 가지고 뭐 한 종목에 몰빵하지는 않겠지만은 250억 가지고 야, 이 정도면 우리가 들어가도 문제되지는 않겠다.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대소호민 선생님. 예. 아니야, 상관없어요. 이제 지금 제가 계산은 하고 있어요. 제가 상관없다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자신감 가지시고 제가 이제 계좌 우리 메타방 계좌 손익 범위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서 가고 있어요. 오늘도 만약에 뭐 오늘 움직였을 때 기준에 제가 제 계좌가 조금 더 위에 설정되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차분하게 천천히 매매가 되실 수 있게끔 기준 잡아드렸고 그 기준에 계좌 손익이 죄송스럽게도 한 달 보름이 됐는데 계좌가 가장 높게 올라온 게 8% 수익이고 그리고 지금은 똔똔이 거의 없어. 수익이 없어. 그죠? 그렇다고 뭐 손실이 있는 건 아니야. 0.4 수익인데 아마도 그 저랑 비슷하게 못 움직이신 분들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1, 2% 조금 크게 저랑 좀 멀어져 있다라고 하면 2, 3%? 저보다 조금 더 수익이 있으신 분이 계시고 손실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이제 최대 폭은 3% 이상은 넘지 않으리라 보는데 그 이상이면 메타방 계신 분들이 말씀을 주셔야 돼요. 그 이상이면 저는 조금 매매가 일도 하셔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템포가 안 맞아서 좀 이렇게 돼 있다 알려주시면 그것에 맞게 이제 기준점을 좀 설정을 또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래서 지금 옮겨가 있는 우리 이제 메타방 종목 기준이 거기서 뭐 어마어마한 슈팅이 아니다 할지라도 오히려 또 손절 범위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벅차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리수만 너무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든 최근에 이제 계속 접근했던 종목군 자체가 다 뭐 시가총액 10조라고 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10조의 기준에서도 10조 이상짜리 종목이 뭐 한두 개입니까? 한 30개 이상 되지 않나요? 어쨌든 그 시가총액 그 10조 이상짜리 종목군 기준에서도 뭐 한미반도체, LG전자, HD 현대일렉트릭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10조 이상짜리 종목군들 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의 흐름들을 설정해서 대처하고 들여다본 기준이 어때요?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어느 자락에서 했느냐 그 차이점은 있지만 전략 꾸린 대로 이틀 만에 20%의 변동이 나와주죠. 그리고 막연히 이거 뭐 갈 거예요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의 종목군들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 누가 신고가 저렇게 계속 간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올 초만 해도 12만 원, 13만 원 하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20만 원 넘기고 30만 원 간다라고 해서 비중을 그냥 갑니다가 아니라 45%씩 채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로 매수 강도를 주는 사람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윤 정도의 기준점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기 대비해서 2기의 수익 확정 범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지금 저도 조금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지금은 위축될 장이 아닙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LG전자, 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을 어제 기준에서도 강력하게 매수를 잡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으리라 봐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전력 종목군들을 정리를 다 했죠. 전체적인 기준에 정리하고 다소 이제 과했던 부분에 수급이 이제 못 쫓아와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바닥 짚고 돌리는데 BH 지금 이제 전략 부분 요거 설정해 드리고 난 다음에 전력주 그다음에 우리 주력 대부분이 다 AA 관련주 위주에서 다시 재편입의 매매 사인 또 추가 편입의 매매 사인을 설정을 좀 잡아 드릴 겁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고점을 돌파갭으로 뚫어놨어요. 돌파갭으로 뚫어놨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급증갭의 설정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 BH 같은 경우에도 얘의 가장 큰 단점은 대주주 지분이 36%뿐이 안 돼요.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단점은 유통 물량이 많아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은 이제 그것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조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인 거고 세 번째 기준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2천억씩 계속 유지되는 그 정도 흐름이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라서 거래대금 부분이 그렇게까지 뭐 확장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슈팅이 나오면서 거래대금이 실리겠죠. 그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고 거래대금이 5천억, 기존 거래대금이 2천억이 채 안 나왔단 말이에요. 2천억이 나오는 날은 슈팅이고. 근데 그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거래대금은 더 수반이 되어지죠. 또 주가가 올라온 효과 부분도 있고 똑같은 거래량에서도 뭐 2만 원일 때와 2만 5천 원일 때의 거래대금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천만 주여도 2천억 또 2,500억.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해석 범위도 이제 좀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은 단계별로 이제 주봉에서도 단계별로 갭을 주고 그리고 주가의 흐름이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줬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은 거래가 계속 둔화되면서 움직임이 났어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변동률이 맨 첫 번째 양봉 그러니까 상승일 때 확인형 떴을 때 양봉 대비해서 양봉의 크기가 변동성의 크기가 좀 제한적이었죠. 그때 거래대금은 좀 일부 제한적이어도 그렇게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면은 고점을 돌파할 때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 거래대금이 잠시 주춤거릴 때는 도지가 됐단 말이에요. 아래 위로 이제 제한적으로. 그리고 저렇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은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질질질질질질 흘러나갈 수 있어요. 어? 대표적으로 뭐 예전 그 자동차 부품 업체 중에 저평가 상태에서 슈팅 들어왔었던 성우 화이트 거래가 급감해 버렸죠. 그 다음에 HL 만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가 터지는 날만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연속성을 못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거래가 터진 날 양봉의 크기가 확장이 됐고 지금은 제한적으로 흐름이 형성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거래 대금의 중요성 부분은 이제 뭐 굉장히 뛰어난 건데 중요한 건데 오늘 기준의 BH 같은 경우에 거래 대금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이틀 거래가 다시 둔화된다 해도 앞전의 거래 대금을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넘길 수 있죠.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 추이 강화는 앞전 고점들 넘기고 이식거래일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이 추세의 강화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입니다. 오늘의 기준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 그 2007년도 23년도 7월 달에 형성돼 있던 29,350원 그게 52주 고가인데 그 라인을 넘길 수 있겠느냐의 기준은 단순 논리를 이제 수급 논리 놓고 보게 되는 건데요. 수급이 여기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형성되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의 흐름 기준에 뭐 일봉을 좀 가깝게 당긴다고 치고 오늘은 거래가 제가 생각할 땐 거래 터져 있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꼬리를 뭐 어마어마하게 달지 않는 한 장중 기준에서 수급이 유입된 것이 유지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만약 꼬리가 달려도 마감 이후에 수급 보면서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기준이 있죠. 앞전 고점을 그 형성할 때 수급 대비 오늘 더 들어와 줬느냐. 그리고 그 앞전 최고점을 형성할 때 수급 범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올 거냐. 그 정도 범위. 수급 논리의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들여다볼 때. 그래서 거래 대금 거래량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하고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저런 갭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느냐 하고 앞전의 수급 대비해서 지금이 어느 정도 더 들어와 있는지 여부하고 이런 부분만 차분하게 들여다보고 기준점 설정하면은 그러면은 기준 잡을 때 그렇게 크게 뭐 불편한 부분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거래대금 빼고 수급만 멀리서 떼놓고 설정을 잡아드리면서 요 그 29,350원이 52주 고가죠. 저 고가 부분 이후의 흐름을 기준점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렇게 요 수급 범위 그리고 오늘 이제 얼마큼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여다본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 거래량의 기준은 슈팅이 나와서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거래량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땐 1,500만 주 터지고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만 주가 사실은 터져야 돼요. 터져야 되는 게 옳고 그래야만 변동률을 더 확장시켜서 볼 수 있는 거고 최소 범위 이제 1,000만 주 정도씩 터지고 움직일 때는 슈팅을 보는 거고 최소 범위 1,000만 주 정도. 하루 기준에 지금 이제 주간 단위에서도 1,500만 주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정도는 안 돼. 하루 기준에 1,500만 주. 그래서 거래가 월등히 더 터지는 시점이 이제 완벽한 슈팅이 된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10%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더 들어와서 15% 20%뭐 채워놓고 슈팅을 줄지 아니면 뭐 LG노텍이 이제 오늘 강세를 띄는 것처럼 애플의 이슈 범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쪽 종목군들이 다 같이 그러니까 뭐 기술주들의 초강세 흐름은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는 최소 범위를 놓고 보더라도 이 높이까지를 설정 범위로 최소 범위 그게 이제 26,000원, 7,000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갭이 하나 더 나와주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또 한 단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벌써 11시입니다. 11시인데 지금 뭐 거래는 충분히 이제 이미 수급이
거래는 수반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거래가 터져주면 매우 뭐 긍정적인 흐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일봉 보고, 그러니까 주봉, 월봉 지금 본 거고 일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거래 대금으로 볼까 이쪽은. 그래서 거래가 뭐 완전히 없던 종목이잖아요. 없던 종목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나 이제 지금 거래 대금이나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는 그 기준점이 아니니까 일단은 거래 기준이 1,500만 주, 1,000만 주 아까 주봉하고 똑같아지죠. 한 번 터지고 거래가 급감하고 한 번 터지고 거래가 급감해서 그래요. 그래서 비중을 2%뿐이 안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방도 오늘 변동에 따라서 일단은 종목의 기준에 설정 범위의 조정을 좀 가져갈 거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여기도 오늘 흐름 이후에 내일 기준에서라도 갭이 한번 또 발생이 되어 준다면 그 갭에 대한 목표치 부분을 설정을 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오늘 꼬리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고 슈팅이 더 나와야죠.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갭이 나온다면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내일 기준에서 다시 요만큼의 크기. 그럼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면은 갭에 대한 목표주가 대략 3만 원 정도로 설정을 잡는 겁니다. 거래량은 최소 범위가 1,000만 주. 슈팅을 바랐을 때 1,000만 주가 아니면요. 그러면 이제 점진적인 강세인데 시가총액 1조 넘어가면은 이제 점진적인 강세를 보면서 편입 설정을 좀 잡을 수 있겠고, 지금은 이제 제한적으로만.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메타방은 조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오후장 봐서 슈팅이 나오면은 좀 빠르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할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BH 같은 경우에 일주 월봉은 다 봤어요. 이제 일봉의 마감 때 이제 일본 기준의 설정 범위를 이제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설정 범위가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이렇게. 그리고 뭐 분봉에 대한 의미는 글쎄요. 분봉에 대한 의미도 설정을 잡아볼까요? 오늘 기준에서. 어차피 개장 초에 거래가 터졌는데 그냥 차트로만 보시고 거래량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적인 흐름을 더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급 그 부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고. 24,500원을 우리가 이제 사실상 기준점으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이제 24,400원이 있어요, 사실은. 그럼 24,400원으로 잡을게요. 요 자리가 이탈되면은 손절도 고려를 해야 돼요. 저 자리가 이탈되면서 이제 뭐 수급이 꼬인다, 프로그램이 나온다, 계속 18만 주까지 나왔는데 지금 13만 주거든요. 더 나온다 그러면 불편하고, 매수로 전환된다 그러면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 부분은 최소 범위가 5분봉 기준에 5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 최소 5분봉 기준에 최소 5분봉에 50만 주. 그다음에 오후장 늦게 기준에서는 뭐 꼬리가 더 달리고 주가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은 이제 오후장 기준에 30만 주 정도. 그리고 이평선의 기울기에 있어서는 지금 어때요? 이평선이 쭉 뻗어 올라가다가 꺾였죠. 기울기가. 그러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눌림폭이 나온 건데 영선 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최고점 찍을 때 꼬리가 위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바로 직전 기준까지 설정 범위만을 요 기준에서 요 설정 범위만을 저기까지 저 양봉까지만 편입의 기준으로. 보통 때는 이제 그 음봉도 편입 기준 설정 범위로 박스를 쳐놓잖아요. 쳐놓는 이유는 윗꼬리가 길었을 때는 양봉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양봉이었을 때 편입 기준이 설정 범위다 이렇게 잡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매직 시그널도 이제 꺾이고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요 구간을 초록색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다. 일단 거래 터져 있었고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있지만 0.3% 되나요? 지금 0.4? 0.4% 정도 매도가 있긴 한데 매도 강도가 요 자락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얼마 24,400원을 일단은. 그리고 그 정도쯤 되면은 뭐 프로그램이 됐든 이런 쪽에서도 방어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마지노선은 24,400원으로. 자칫 거래가 급감할 수 있으니. 근데 24,400원에 2%니까 움직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메타방 같은 건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메타방의 물량이 소진될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미끄러질 때에는 거래가 터져 있는 상태에서 미끄러질 때에는 매수 잔량이 계속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서 미끄러지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거래가 없을 때는 매수 매도 잔량도 없이 이제 뭐 호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과하다 싶으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제 피해 있다가 재접근 설정 범위도 고려를 할 거고요. 뭐 그런 맥락에서도 좀 들여다볼 거고. 예예예. 저도 대소민님 장구하고 이런 거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좀 무리수 없게 운영을 설정하고 있는 거니까요. 전체 그 방 안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전략 이렇게 보시면은 나도 소름 돋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뭐 그냥 뭐 정리합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정점에서 이제 미끄러질 때 요 물량을 손절하더라도 정리하고 그리고 안녕 빠이빠이가 아니에요. 재편입 기준을 설정할 겁니다. 다만 강하게 못 돌리면 재편입 안 하는 거죠. 강하게 못 돌린다는 건 이제 단기 고점 인식을 잡으니까 전력주.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수급 범위가 일단 누적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한 1% 들어왔고 오늘 좀 더 들어와야 돼. 월등하게. 지금 20만 주니까 마감 때까지 더 들어온다 보고 그럼 추세 강화 이어지니까 꼬리 달리더라도 불편한 게 없고 전력주의 정리는 수급이 좀 꼬여 있는 거죠 사실. 재룡전기 지금 10만 주 매도 나왔고 LS일렉도 매도 우이고 HD 현대인력도 일단은 매도 우위에요. 손바뀜이 있다 할지라도 슈팅이 나온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저점 눌릴 만큼 눌리고 돌린 거라서 원래는 지금 그 예를 들면은 HD 현대인력 저점 찍고 돌릴 때 29만 5천 원 혹은 29만 7천 원 정도 매수가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뭐 2%, 1.5%, 2%면은 정리한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23만 5천 원에 정리를 한 거니까. 얘는 이제 관망. 오히려 HD 현대일렉으로의 집중. 뭐 이런 식으로. 재룡전기는 이제 한 템포 더 뒤에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찌됐건 BH 그 PPT 작업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 PPT 틀, 기본적인 그 PPT 틀 만들어 주시고 오늘 분봉 뭐 일주 월봉 다 잘라놓은 거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영상 부분은 압축해서 유료방에 올려주시고 링크 부분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링크 부분은 링크로 올려드려야 그 유료 회원님들도 편하신데 불편하더라도 두 개를 올릴까? 하나는 유료, 하나는 일부 공개로 해가지고 일부 공개는 유료방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슈팅이 나오거나 하면은 뭐 오픈을 해서 다 같이 공부하실 수 있게 그거 한번 의논해 봅시다. 그 영상 작업하시는 분 의견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 BH 같은 경우는 수급 부분을 가장 이제 좀 강조를 드린 거예요. 수급 부분에 한 달 동안에 이 정도의 그 300만 주를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0만 주 1억 6,400만 주인 LG전자 어제 하루에 들어온 물량 외국인견 쌍끌이로 220만 주예요. 근데 얘는 1.4% 수준인 거고 BH의 300만 주는 9%대 물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기관 수급에서 4월 24일 이후에 혹시 순위에 들어와 있나 한번 볼까요? 전 거래일까지. 그렇게 해서 뭐 원체 시가총액은 제한적이다 보니 8천억 분이 안 되니까
그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순위 부분이 뭐 들어와 있긴 한데 오늘 것까지 하면은 순위가 조금 더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해요. 만도도 저기 있네요. 그렇게 해서 만도의 시가총액보다 작잖아요, 사실은. 작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는 만도 바로 밑에 있고, 그리고 이 친구의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된단 말이에요. 1조 넘는 종목이 지금 250 종목 이상이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몇 종목인지 한번 검색 좀 해주실래요? 예전에 그 인수인계 받았나 모르겠네. 그래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순매수 순위에 최상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 매집 자료 저 올려드린 것처럼 거기에 매집 교육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세요. 매집 교육 자료. 원고에 들어가는 매집 교육 자료. 그렇게 하고 이제 오버슈팅 나오는지 여부 보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경우 합류하시고, 방 안에 계신 분들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그 6월에 만기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우리 그 저기 뭐야 내부자들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안 듣고 계신 분들 전달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원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뭐 3년, 5년,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연장하실 때 과금에 대해서 조금 약간 서로 불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 가격 대비해서 가격도 많이 오른 부분도 있고, 보통 이제 1년 단위로 연장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뭐 연수를 더 증가시켜서 이제 연장하시기도 하는데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3년 이상 되신 분들, 3년 이상 되신 분들의 기준에서 3년 전의 가입 가격과 지금의 현재 1년 연간 가입 가격의 갭이 있잖아요. 그 갭 부분을 3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갭 부분을 절반 정도 메꿔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거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3년 전 가격으로 갈 수도 없고 사실상.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3년 전 가입하신 가격으로 이제 뭐 연장해 오시고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가격으로 연장하시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래서 이제 연장하시기 전에 보통 호텔 강연을 하면은 잔존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미리미리 1년씩 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때는 이제 뭐 시장이 뭐 예를 들면 작년처럼 7월 말까지 2차 전지가 미친 듯이 날아가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때. 근데 지금은 우리가 AI 기반으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기반을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AI 기반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주까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전력주까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이 솔직히 나고 있죠. 거기에 비중 조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심지어는 시장이 지금 2%뿐이 못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정이죠. 그러면은 시장은 5월 한 달 동안에 4월 말 종가 대비 1% 올랐어요. 1% 올랐는데 우리 계좌 수익은 한미반도체를 포함시키지 않고 HD 현대일렉트릭의 수익을 포함시키지 않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을 또 이번에 HLB 또 들어가서 또 수익 난 거 그걸 포함시키지 않아도 우린 8%대 수익이에요. 그죠? 그러니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래서 지난해 7월 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때 뭐 수익 어마어마할 때 연장들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체계가 안 잡혀서 또 막 엉성한 부분이 있었어요. 올해 기준에 6월에 지금 만기자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대로 기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그 업무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3년 이상 되신 분들, 3년 이하이신 분들은 가격 변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대로 연장하시면 되는 거고 3년 이전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2021년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가격 변화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일부 이제 조정을 일부 해드리는 걸로. 그 이벤트 기간도 뭐 월초면 월초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6월 뭐 첫째 주까지 기준 잡든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 범위도 좀 노출을 계속 해드릴게요. 이게 서로가 자극제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분위기가 방한 분위기가 아 이거 말이야 고점도 못 잡고 말이야 에이 내가 나 혼자 해도 뭐 대박 날 건데 혹은 옆집 가니까 수익 대박이던데 이런 분위기 잡히면 방 깨져 이것도 아무리 좋은 장에서도 나 혼자 해도 돼 이렇게 또 그렇게 해서 이탈되신 분들도 몇몇 분들 보여드렸었잖아요. 어? 몇몇 분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나가셔서 그 잘 되느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본업이 있기 때문에 본업을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어?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유 지금 시장이 1%뿐이 못 움직였는데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뭐 솔직히 그래 어제도 제가 그 뭐 와우 한국전기 TV하고도 그쪽 뭐 관계자하고도 통화하고 주말에는 뭐 공중파 지금 그 KBS 쪽 작년처럼 그 방송 문제 때문에 또 출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주말에 또 미팅 있단 말이에요. 금요일 토요일 연속. 그리고 이제 그 방송국도 팍스는 이제 자기네랑 계속 가자고 하고 있고 이토마토나 뭐 서경이나 이데일리는 자기네랑 같이 이번에 하자고 그러고 있고 어찌됐든 분위기 자체가 와 이거 뭐 시장 끝내줘 우리 방 끝내줘 1% 움직였는데 하이닉스 야 내가 하이닉스를 50%를 갖고 갈 수 있었을까? 야 내가 HD 현대일렉을 3, 4, 5월 특히 4월 달에 슈팅 나고 5월 달에 살 수 있었을까? 야 HLB를 10만 원에 남들 FD 승인 나온다고 더 사라는 거를 5만 원대부터 특히 8만 원 전후에서 샀던 거 10만 원대 위쪽에다 차익 실현하고 멈춰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러고 나서 5만 원대 4만 8천 원에 다시 사서 어제 전량 차익 실현할 수 있었을까? 분위기를 계속 좋게 몰아가면 계속 좋은 거야.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결과가 실질적으로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론은 일단 어쨌든 그 여러분들 뭐 선배분들 오히려 공부 잘 하셔가지고 진짜 젊은 분들 위주로 그러시죠. 공부 잘 하셔가지고 진짜 변동성 매매 BH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제는 안 들어가고 오늘 들어가는 이유. 한미반도체 한동안 14만 원 공방 있을 때 안 들어가고 오히려 14만 원 이탈되면 뭐 차익 실현도 하고 또 재편입도 하고 그러다 슈팅 나올 때 여기서 따라가는 이유.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공부하시고 독립하신 분들은 지금도 뭐 상당한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리고 저희 뭐 연구원 출신 한국경제TV에는 우리 회사 출신 없겠어? 최소 5명 이상 활동하고 있죠. 매출 최상위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뭐 옥돌정님께서도 이제 뭐 잘 수익을 내실 텐데 안타까운 거는 장 좋을 때는 뭐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가죠. 특히 우리가 지난해 장 좋을 때 2차전지 거의 뭐 속된 표현을 몰빵식으로 지금은 HD 현대일렉 있는 AI 관련주들 뭐 한미반도체 막 주력에 넣지 않더라도 비중을 채우는 것처럼 2차전지 비중에도 넣고 공격적으로 매매를 했잖아요. 그럴 때 전체 시장 움직임 강하고 강한 종목 뭐 형성해서 수익 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9월, 10월 시장 붕괴될 때 종목을 압축해 드렸죠. 9월, 10월 시장 붕괴될 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게 하이닉스 현대차 8대2. 응? 근데 그렇게 대부분 못 하시죠. 아무래도. 못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범위 주말에 톡 온 거 보시면 문자 온 거 보시면 그냥 간단해요. 대표님 주력주를 수행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이닉스 15만 원대, 16만 원대 다 팔았다는 거지. 뭐 뭔 소리야? 한미반도체 5만 원, 6만 원에 산 거 8만 원, 9만 원, 10만 원을 다 팔았다는 얘기지. 뭔 소리야? 뭔 소리나 되겠어 저게. 저 내용이. 응? 그래서 지금도 28% 손실이야. 이 좋은 장에. 아까 보여드린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작년 10월 말 대비. 작년 10월 말 대비해서 지금 계좌 수익은 8.77이란 말이지. 요거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이거 다 올리세요. 이거 다 낱장 파일로 해가지고 요 5장 올려드리고 유무료방에 싹 다 뿌려드리세요. 유무료방에. 그리고 지금 야간 근무자 출근 왔죠. 이틀 연속 분명히 전달했다는데 왜 그걸 안 해? 그래프 수정하는 거. 메타방 그래프. 4월 15일자 종가 기준으로 0으로 제로 베이스로 넣고
그거 다 넣어서 수정하라고 그랬잖아. 했으면 PPT 올려줘야지. 문단님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신 거야, 이렇게. 응? 윤정두가 나눠드리는 도서 자료, 동영상 자료 전부 다 공부하시고 지금 뭐 독립에 서서 잘 하고 계시겠죠. 응? 놀부파파 선생님도 강의도 굉장히 많으시고 굉장히 바쁘세요. 그 와중에 이렇게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고민을 하셔야 돼. 내가 공부를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고 뭐 매매 사인 받아서 윤정두가 알아서 하겠지 해서 그 기준에서 이제 뭐 신뢰를 바탕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갈까? 그리고 100% 성공이 된다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저도 어차피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다시금 뭐 전략 잘 꾸려가지고 뭐 예를 들어 손실 부분도 만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은 손실 만회하는 전략도 꾸려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들 먼저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하셨고 어떤 식으로 나는 공부를 좀 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보시라는 얘기죠. 지금 홈페이지 오시면은 우리 정회원님들은 VIP, VVIP 회원님들은 전부 다 교육 자료를 다 나눠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 교육 자료 다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그 교육 자료를 네이버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보시면 이제 유튜브부터 오시면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뭐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보시면 뭐 현대차, 현대일렉트릭, 뭐 HLB, SK 하이닉스 전부 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도 들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뭐 그렇게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요 밑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교육 자료들 교육 자료들이 다 형성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간 근무자는 아직 출근 안 했나요? 오늘 좀 늦게 오는 날인가? 그렇게 해서 요 교육 자료들 다 받으셔서 공부하시고 나도 같이 합류하고 싶어요 하시면 왼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요 좋은 장의 수익을 좀 확대해서 좀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수익 범위들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배당금만 2억씩 들어와서 DB하이텍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도 60억씩 사버리시고 한 방에 다 사지는 않았죠. 결국은 이제 수익 잘 내시고 배당 받으시고 하루에 2,300만 원짜리 방 빌려서 일주일 빌리셔서 남태평양으로 여행도 가시고 그런 수익 범위들 함께 가져가세요. 자,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영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전체 전략 기준 잡아서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가격 반발력만 나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겠죠. 영상 올려드립니다.